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그 뒤에 올지 모르는 불황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Inflation. Inflation.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는 알아눕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및 경제 지표들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8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일들을 알아보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8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과 주가를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22년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현재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를 경험 중입니다. 7월에 잠시 물가가 주춤하기는 했지만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준이 빅 스텝, 자이언 스텝 등 이자율을 크게 올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1980년대 폴 볼커가 미 연준 의장이었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볼커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 연준의 의장이었는데요.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했지만 그 대가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연속으로 2번이나 침체기에 빠뜨린 것이죠. 그 당시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으며 이자율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채권 가격도 불안정했고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0년대 볼커 시대는 단기 투자와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참을성 있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볼커 의장의 간섭적인 경제 정책이 결국 나중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에 호황을 가져왔다고 해요. 자, 그럼 현재와 볼커 의장 시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원인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볼커 시대에 2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오일 쇼크란 아랍 국가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으로 석유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부터 74년까지, 2차 오일 쇼크는 1978년부터 79년까지였죠. 8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석유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한참 전인 196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건즈 앤 버터를 내세우며 베트남 전쟁과 사회 프로그램에 많은 지출을 하며 통화량이 늘어났죠. 그 후 1971년 8월 15일 당시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필요시 달러를 가져오면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주는 금본위제를 중지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 볼커 의장이 금본위제 폐지를 닉슨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당시 볼커는 변동환율 제도를 너무 얕잡아 봤다고 하는데요.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믿고 좋아했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았던 것인데, 금의 달러 가치를 고정했던 제도를 버리고 달러의 가치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꾸니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었고요. 1979년 볼커가 미 연준 의장이 되자 그는 통화 정책에 급진적인 변화를 발표합니다.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단기 이자율을 변동 이자율로 바꾸니 이자율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주식시장도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8%나 떨어집니다. 1980년 3월 미 연준 기준금리는 17%였습니다. 지금 2%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숫자죠. 그 다음 해에는 19%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으니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식을 열심히 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극도의 긴축 통화 정책이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영향을 알아도 부정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투자자가 몰리니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주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주식 용어로 Suckers Rally라고 합니다. 바보들의 주식 매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기는 6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어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1차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황이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고 같은 해 11월 28일에 반영되어 bear market, 즉 약세장이 시작되고 20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27% 이상 하락합니다. 이 약세장은 1982년 8월에 끝이 나는데요. 약세장이 2년 8개월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미 연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 연준조차 자신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1980년 4월 아직 1차 불황을 겪고 있을 때 미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시기상조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빨리 시중에 돈을 푼 것이죠. 미 연준의 회의록에 따르면 그 당시 미 연준은 일이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했다고 합니다. 경제 수치들을 조절해가면서 서민의 피해를 줄이는 일을 동시에 하려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1980년 4월 미 연준 기준금리가 19.39%까지 치솟았고 그해 5월에는 11%, 7월에는 9%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981년 1월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미 연준은 다시 이자율을 19%가 넘도록 인상합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니 경제가 덜컹대고 다시 2차 불황이 옵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1차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2차 불황에 대처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합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죠. 한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볼커의 재임 기간 동안 미 연준의 자신감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냈다는 거죠. 그리고 볼커 시대 다음에는 경제 안정기가 오게 되죠. 만약 볼커 시대에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놓았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볼커의 재임 기간 동안 뱅가드 S&P 500 주식지수 펀드의 수익률이 215%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1981년에는 30년 만기 미 국채 이자율이 15.19%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주식을 꺼렸던 1982년 8월 12일, 이때가 베어마켓이 끝나고 불마켓이 시작되는 최저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시작된 강세장은 1987년 8월 25일까지 5년 동안 계속됩니다. 물론 5년 동안 주가에 작은 오르내림은 있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견뎌낸 사람들은 200%가 넘는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도 작년부터 베어마켓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잠시 7월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죠. 이것이 마치 볼커 시대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약세장 직전에 있었던 서커스 랠리일지 아닌지는 필자도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필자는 아무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며 장기 투자로 위험을 해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식과 채권에 장기 투자하면 아무리 시장이 혼란스럽다 해도 결국엔 수익이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응원하는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